YK 소방기술산 책제 107호입니다. 제목은 소방 성능 위주 설계 제도 유감 2가 되겠습니다. 부제는 성능 위주 설계 제도 개선을 국민 제안하다입니다. 앞 제 106호에서 언급하였던 성능 위주 설계 제도에 대한 유감을 저의 감리 현장의 예를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 주장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민신문 글을 통해서 소방청에 러프하게 제안을 어제 했습니다. 이것을 보다 상세히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재의 성능위주 설계 제도의 운영이 도입 취지와 달리 과잉 설계를 조장하면서 규제 일변도로 운영되고 있고 현장 감리자의 입지를 위축시키고 있어서 개선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소방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부분의 1항 제5호를 보면은 성능위주 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말은 화재에 예상되는 화재의 성능, 퍼포먼스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화재 성능을 예측을 해서 그걸 공학적 방법으로 그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하여 이거가 이제 베이스드가 되는 거죠. 성능 위주하는 성능은 퍼포먼스, 근거로 하여 위주로 하여 베이스드. 그리고 나서 화재 안전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특정되어 소방 대상물의 소방 설계를 하는 것, 디자인, 이것이죠. 이렇게 하라는 이제 정의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위에 있는 규칙,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 설계 방법 및 기준이라는, 이것은 2013년에 이제 시행된 것인데요. 거기서 성능위주 설계의 정의를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성능위주 설계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화재 안전기준 등에 따라 제동하던 설계를 대체하여 설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화재 안전 기준 등에 따르지 않는 설계를 말한다로 규정을 했는데, 이 경우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그 화재 안전 기준 등 법규에 따라 설계된 화재 안전 성능보다 동등 이상의 화재 안전 성능을 확보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앞에 그것과 우리 법에서 소방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완전히 변형된 것이죠. 동등 이상으로 설계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평가 결과가 아주 화재 위험이 낮으면은 규정보다 더 화재 안전 기준보다 이건 낮게 설계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동등 이상으로 화재 안전 성능을 확보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이게 변형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완전히 변질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위 내용 두 개를 요약해 보면은 성능 위주 설계라는 것은 그 의미는 우리 모법 소방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의와 같이 당해 건축물에 예상되는 화재의 성능, 화재의 성능이 퍼포먼스입니다. 그 퍼포먼스 베이스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게 위주로 번역한 것이 좀 아주 기준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예상 화재 성능을 기준한 설계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상 화재가 아주 뭐 미미하면은 기준 화재 안전 기준 등보다가 더 낮은 기준으로도 설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위 규칙에서 이것이 2013년 시행된 것인데 동등 이상의 설계를 하라고 변형되어 버렸습니다. 공학적 분석 등에 의해서 그거를 분석하는 것을 기초로 하라 이런 말도 이제 사라져 버렸죠. 인터넷에서 한 논문을 검색했는데 성능 위주 설계의 허와실, 이 성능 위주 설계 허와실을 인터넷 검색창, 구글 검색창에 치면은 이것이 바로 나옵니다. 아마 다른 인터넷에서 나올 것입니다. 검색한 것이 이것인데요. 성능 위주 설계 PBD의 허와실입니다. 이것을 이제 쓰신 분은 명지대학교 과학기술사회연구소 부소장 김은국님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방제와 보험 가는 이제 논문집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성능 위주 설계는 방호 대상물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설계를 수행한다. 그래서 안전 확보와 함께 설계 및 시공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성공적인 PBD의 도입 및 정착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머릿말에 소방방재청은 2005년 성능 위주 설계를 해야 한다는 입법 예고를 이제 하였고, 이 글이 쓰여진 것은 2006년에 11월, 12월호에 이제 실린 것으로 이제 봅니다. 상세한 것은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은 좀 봐주시고, 거기서 성능 위주 설계의 핵심적 특성이라고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종래의 법규, 규제, 그러니까 화재 안전 기준 등이죠. 거기에 대비해서 성능 위주 설계의 핵심적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율적으로 보호 범위 및 강도를 설정해서 관련 당사자들의 사전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을 법으로 정했죠. 이거는 선진국은 이렇게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건축주와 건설사가 성능 위주 설계를 할 건가 규약 설계를 할 건가 하는 것을 이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험적 방법 및 분석적 방법을 통한 잠재 화재 위험을 발견한다. 그 이전의 사고 사례를 통하여 화재 발생 및 전파에 관한 메커니즘을 발견하는 방법이 경험적 방법이며, 그러니까 화재 발생 사례를 가지고 추정하는 것이 경험적 방법이며, 아직 발생한 적은 없으나 이벤트 트리 어널리시스, 폴드 트리 어널리시스와 같은 분석적 방법을 통하여 화재 위험을 발견하는 방법이 분석적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방법에 의하여 이게 화재 위험을 예측하거나, 그래서 화재 공학적 분석, 그리고 방화공학에서 축적해온 기술을 바탕으로 화재를 예측함으로써 맞춤형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끝을 맞춤형 설계라고 이제 쓴 것을 이제 기억합시다.
그러나 현재 성능 위주 설계 제도의 운영 상태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거 자율적으로 이 설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나라는 이거는 법적으로 그 대상을 지정해 놓고 있죠. 어느 규모 이상은 성능 위주 설계를 해라. 그런데 설계하는 방법에 있어서 경험적 분석 또는 분석적 분석 그거에 의하지도 하지 않고 공학적 분석도 없는 무조건 현 기준보다 강화하는 심의위원회 의견을 거의 무조건 수용해버리는 그런 과잉 설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심의에서 결정된 것은 또 이거를 건설 현장에서 참고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해서 강제를 하고 있죠. 그것을 요즘은 팔로업까지 합니다. 분기별로. 성능위주 설계 그것을 잘 이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소방서에서 확인하는 또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을 보면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설계된 내용에 허점이 많이 보이는데 그것을 수정해 보려고 하니까 이것을 성능위주 설계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이제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지적을 해봐도 설계사나 아마 건설사나 시행사나 그거는 이제 못하겠다 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심의에서 빠뜨리거나 잘못된 설계 부분을 감리자가 수정하는 것을 어렵게 이 태클을 걸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제106부에서 언급한 제 현장의 예를 다시 한번 본다면은 과잉 설계라고 보는 것은 이 소와 수원을 옥상에 설치하도록 했어요. 이 주거의 용도 뭐 또 오피스텔의 용도 준주거죠. 그런 위험성이 화재 위험성이 상당히 낮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을 옥상에 설치하자. 펌프가 이게 비상전원이 이제 잘 작동이 안 될 때는 불이 꺼지질 못한다. 스프링클러나 소화전이 못한다. 뭐 이런 상태를 가정한 것이죠. 그런데 이걸 옥상에 놓도록 결정한 근거가 사실 이거 뭔가 필요합니다. 건설사나 건축주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잘 따라가는 것이 참 신기한 얘기죠. 연결 성수관 설비는 왜 있습니까? 그것이 정전이 돼서 작동이 안 될 때는 5분 내로 출동한 연결 성수관만 꽂아버리면은 스프링클러든 농매수화전이든 다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 200톤 나가는 물탱크를 고층 건물 옥상에다가 지금 놓고 있는데요. 이걸 놓는다는 것은 건축 비용을 막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봅니다. 그 200톤 물량을 머리에 이고 있다. 종전에 이게 27층 건물 옥상에 지금 200톤 우리 현장을 놓고 있는데요. 종전 쪽에 그 성능위주 설계 안 할 때는 이거를 머리에 이고 앉지 않고 지하에 적당하게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물통을 이고 있는 이 건물은 지진이 일어나거나 뭐 테러 등이 일어날 때는 아주 이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거 참 잘못된 설계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오피스텔에 대한 스프링클러 기준 계수를 30개를 적용하는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사용 상태를 유추한다면은 이건 준주거입니다. 여기에 무슨 오피스로 사용하거나 또는 이 독신자들이 그냥 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오피스텔의 현실인데, 이건 아파트와 같이 기준계수 10개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완화 적용해야 되는 것이 성능위주 설계의 장점으로 이제 작용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이고, 그리고 입상 배관을 스프링클러 배관과 소화전 배관을 저기 성능위주 설계 안 할 때는 이게 공용으로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분리해서 또 설계를 합니다. 이 겸용으로 하면 어느 정도 또 그 위험하고 불리한지 그런 그 판단한 근거가 참으로 궁금하고요. 또 이 소와 수원을 분리해서 적용했어요. 주거용과 비주거용이라고 해서 아파트용 그 물탱크와 오피스텔용 물탱크를 이렇게 따로 두는 걸로 했습니다. 이거를 겸용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요? 이 소화수는 뭐 대구 시민이면 대구시의 소화수, 소방서를 다 같이 겸용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한 건설 현장에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이 있으면은 소화수조는 겸용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지. 이거를 따로따로 둡니다. 조그만한 그 내개동이 설치되는 이 현장에 물탱크가 참 크게 있습니다. 통합한다면은 소화수 저장 탱크가 줄어들어 이 소방 시설 공사비가 줄어들죠. 그러자면은 입주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고 하여튼 국민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안타깝고요. 드렌처 설비를 또 적용해 가지고 별도의 물탱크를 두고 거기에 유리창에 그 인근 건물에서의 화재가 옮겨오지 못하도록 드렌처 설비를 여러 군데 붙여놓고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봤더니 방화직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건물과 5m 이내로 떨어져 있으면 드렌처를 넣도록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 그런데 이것이 사실 서문시장 같은 재래식 시장에서 또는 백화점이나 무슨 이런 그 용도의 건물이 있는 곳이 방화지구로 지정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 지역이 모두 이 아파트들, 오피스텔들 이런 것만 세워져 있는 장소인데 이 방화지구라고 지정된 것이 아마 한 50년, 60년 전에 정해졌을 텐데 이것을 해지하는 작업을 이제 대구시에서 이제 하지 않고 있는 바람에 아직까지 방화지구로 남아 있는 것으로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지역 방화지구 해제되어야 할 지역인데 이것이 아직 남아 있다고 그래서 드렌처 설비를 해놨으니 이거 성능유지 설계할 때 이거는 그런 위험이 없으니 드렌처 설비는 빼자 하고 결정을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소 설계한 부분이 있는데요. 부속실 재현을 이제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화재실에서 계단실로 나가는 두 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화재실의 부속실문, 계단실문 두 개가 개방된 상태, 피난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피난 인원이 좀 여러 명 되면은 아래층에 외부 출입문이 개방되면은 이것이 세 문이 열려버리면 말짱 이 부속실 재현은 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설계회사는 그럴 일이 없다고 아니란 주장을 합니다. 피난 인원을 20명으로 이게 오피스텔은 잡았는데 과연 20명이 그 실에서 주르륵 피난을 할 때에 그 두 문, 세 문이 동시에 열릴 일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옥상에 물탱크도 놓고 소배관도 분리하고 이렇게 쓸데없이 강화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거는 안일하게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부속실 재현이면 괜찮다. 이렇게 지금 해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 시에 계단실이나 승강로에 꿀뚝 현상이 있으면은 부속실 재현이 또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려를 하지 않고 성능유지 설계 심의 시에는 이거는 건너뛰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고 싶은데 이거는 성능유지 설계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돼서 이거는 건축주가 노를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과소 설계 부분은 지하 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개수를 10개로 해놓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뭐 30개로 해야 되도록 되어 있는데, 하여튼 뭐 지하층이 6개층이나 되는 이 지금 현장에서 스프링클러 기준계수 10개다 이렇게 적용한 것을, 이거는 좀 적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의 설계에서 소화수조를 이제 주거용, 비주거용 분리하고 있는 거를 겸용으로 한다는 개념으로 돌려버리면은 쉽게 기준계수 30개로 이제 설계 변경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것도 이게 뭐 감리자가 여기 하나 손댈 수가 없다는 것이 참 답답한 일입니다. 감리자는 참으로 이거 설계도대로 시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감독하는 것이 사실 주 임무이고, 이러한 기술적으로 좀 부족한 거는 그냥 혼자 꿍꿍거리다가 이 설계사 건축하는 사람들이 막 준공만 나면 된다고 막 그런 거는 모두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참으로 괴롭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설계를 보면은 개선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연 극기성 풍기에 인버터를 쓰는 곳이 있고, 또 복합電파를 쓰는 곳이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주 불리한 부분이 많은 것인데요. 이 방법은 이 방향 풍속이 나오는데 아주 늦습니다. 인버터 쓴 곳에 뭐 50초가 걸려 방향 풍속이 나왔다 하는 기사도 본 적이 있고, 그리고 이거를 뭐 15%의 여유 풍량까지 가산하도록 된 화재 안전 기준이 있는데, 그 풍량을 송풍기의 회전수를 낮춰서 줄여버린다. 또는 수동電파를 잠궈서 복합電파를 써서 풍량을 줄여버린다. 이런 방법을 쓴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송풍기는 크게 만들어 놓고 이건 공급 풍량을 푹 줄여버리는 이런 것 안타깝죠. 그리고 공사 비용 측면에서 인버터를 쓴다거나 복합電파 쓰는 것이 또 돈이 많이 들고, 또 이 소방 시설이 불이 날 때 쓰이는 건데, 이런 전자적 장비를 설비를 갖춰 놓는 것이 아주 좀 심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복잡한 방법을 쓰고 있다 하는 그런 또 문제로 볼 수 있는 이 방법은 불리한 방법이라서 저는 릴리프 방식으로 간단하게 변경해버리고 싶은데, 이것 또한 이거가 뭐 감리자가 아무 그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어떨까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뭐 불이 안 날 건데 뭐 그런 걸 그냥 두지 하는 분위기, 현장 분위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성능위주 설계 제도가 아래와 같이 개선이 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느냐 하면은 이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 설계 방법 및 기준에서 그 정의를 소방시설 설치 관할법률 정의와 맞는 공학적 분석 등에 의한 맞춤 설계, 하향 설계가 가능하도록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능위주 설계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은 건설 현장에서 참고사항으로 이용하도록 완화해서 그렇게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 설계사가 빠뜨린 것, 이런 거를 심의위에서 그 발견을 못할 수가 있죠. 저거 보듯이 그 빠뜨린 것이 있고요. 잘못 판단한 사항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들은 사실 그 바둑으로 말하면 혼수꾼이지 않습니까? 책임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래가지고 그 책임진다 뭐 그런 건 없고, 책임 감리자가 그걸 다 뭐 주로 책임진다 이렇게 글씨까지 책임까지 붙어 있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책임 감리자가 건축주나 또 건설사와 상의해서 사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기대 효과가 뭐가 있느냐? 현재의 과잉 설계가 지양되고 감리자의 이견이 원활히 반영되어 가성비 높은, 가격은 싸고 성능은 우수한 소방시설이 갖추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제 소방청으로 국민 제안한 내용을 보다 좀 상세히 설명해 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